아니, 어머니. 우리 아빠와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을 열흘 앞둔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거실에서 김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 올해로 65이 된 영자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해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또 올라오겠다고 하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다. 방금 며느리 박지연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다. 추석 당일 시댁에 올라와서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영자에게 며느리 지연은 늘 골칫거리였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영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연은 너무 당당했고 때로는 건방지기까지 했다.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적당한 수준의 존경과 순종을 보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지연이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점이었다. 영자의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엄마,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아들 최도훈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올해 38인 도훈은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언제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지연이가 또 올라온다고 하네. 영자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 있었다. 그럼 좋은 일 아니에요. 추석인데 가족들이 모여야죠. 좋긴 뭐가 좋아.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만 어수선해지고. 영자는 말끝을 흐렸다. 사실 영자에게는 지연이 올라오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따로 있었다. 최근 들어 마음속 깊이 묻어둔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연의 아버지 박성태와 관련된 기억들이었다. 그는 지연의 친정 아버지이자 영자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의 한 부분이었다. 30년 전, 영자가 아직 젊은 새댁이었을 때 일이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고, 영자는 어린 아들 도훈을 키우며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이웃에 살던 박성태가 자주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웃사촌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 텄다. 그 감정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졌다.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 결과는 평생 영자를 괴롭혀왔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몇 년 후 자신의 아들이 그 박성태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도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영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한편, 분당에 살고 있는 박지연은 남편 도훈과의 전화를 끊고 복잡한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올해 35인 지연은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지만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시어머니 영자와의 관계는 결혼 초기부터 순탄치 않았다.
영자는 지연이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다. 요리 솜씨가 부족하다느니, 집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느니, 아이를 늦게 가진다느니 하는 식이었다. 지연은 참고 또 참았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번 추석도 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구나. 지연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버지 박성태가 들어왔다. 62인 성태는 과거 여러 사업을 해봤지만 모두 실패했고, 현재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딸과 사위에게는 의존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지연아, 집에 있었구나. 성태는 딸을 보며 반가워했다. 네, 아빠. 일찍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했어. 그런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연은 아버지에게 추석 때 시댁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다. 성태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다. 시댁에서 좀 힘들더라도 참아. 가족이니까. 그리고 도훈이도 있잖아. 네, 알겠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날 저녁, 성태는 오랜만에 옛 동네를 둘러보고 싶어서 대치동 쪽으로 드라이브를 나왔다. 예전에 살던 동네였고 많은 추억이 서린 곳이었다. 특히 젊은 시절 꿈 많던 사업가로서 활동했던 무대이기도 했다. 성태는 차를 세우고 잠시 옛 추억에 잠겨 있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김영자였다. 그녀도 성태를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성태 씨. 영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영자 씨. 오랜만이네요. 성태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안부 인사였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게요. 세월 참 빨라요. 성태도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너무 위험한 주제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성태가 영자에게 건넨 한마디는 의미심장했다. 영자 씨, 과거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런 일은 없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과거의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하지만 특별히 묻지는 않았다. 아버지도 나름의 생활이 있을 테니까. 영자 역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랜만에 성태를 만난 것도 그렇고 곧 다가올 추석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영자는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연 또한 시댁에 갈 준비를 하면서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운명의 추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불길한 예감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추석을 엿새 앞둔 월요일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매년 추석 때마다 지연은 고민에 빠졌다. 영자의 까다로운 취향을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연이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아버지 성태를 발견했다. 성태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표정도 어딘지 경직되어 보였다. 지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지하철이 너무 붐벼서 접근할 수 없었다. 아빠가 왜 이쪽으로 오시지? 지연은 궁금해했다. 아버지의 부동산 사무소는 분당에 있었는데 강남 쪽으로 올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아버지를 따라 지하철에서 내렸다. 성태는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한 카페로 들어갔다.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지연은 깜짝 놀랐다. 카페로 들어가는 또 다른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시어머니 영자였다. 영자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뭐지? 왜 아빠와 시어머니가 만나는 거야?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카페 근처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영자와 성태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였다. 단순한 사돈지간의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였다. 지연은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려고 했지만 카페 안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다. 다만 두 사람의 표정과 몸짓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다. 특히 영자의 표정이 이상했다. 평소에 지연 앞에서 보여주던 차갑고 엄격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여린 여자처럼 보였다. 성태 역시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과는 달리 조심스럽고 배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설마 그런 관계는 아니겠지? 지연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대화가 끝날 무렵 성태가 영자의 손을 잠깐 잡는 것을 지연이 목격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지연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하루 종일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 저녁에 남편 도훈이 집에 돌아오자 지연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멈췄다.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오늘 좀 이상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도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지연은 애써 평온한 척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만나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게 없었다. 사돈지간이니까.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분명히 일반적인 사돈 관계와는 달랐다. 혹시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인가? 지연은 생각해봤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할 때나 결혼 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두 집안은
아이들의 결혼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아빠, 어제 강남 쪽에 일 있으셔서 나가셨어요? 성태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다. 어떻게 알았지? 우연히 지하철에서 봤거든요. 정장 입고 계시길래 무슨 중요한 일 있으신가 했어요. 아, 그냥 옛날 동업자를 만났어. 별거 아니야. 성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지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눈을 깜빡이는 습관이 있었는데 방금 그 습관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영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아들 도훈이 어머니에게 어제 어디 다녀왔는지 물어봤기 때문이다. 엄마, 어제 오후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집에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친구 만나러 나갔었어. 오랜만에 봐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영자도 거짓말을 했다. 도훈은 어머니의 대답을 의심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도훈은 아내 지연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연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며칠째 이상해 보이는데. 도훈이 다시 한번 물어봤다. 여보, 지연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아니야. 정말 괜찮아. 지연은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지연은 인터넷에서 아버지와 시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 두 사람이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지연은 자문해봤다. 하지만 그날 본 장면은 너무 생생했다.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추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연은 점점 불안해졌다. 단순히 시댁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에는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지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을 것이었다.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꿔놓을 운명의 날이 될 예정이었다. 영자와 성태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추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의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지연이 그들의 만남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30년 전에 금지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수요일. 지연은 회사에서 조퇴를 했다. 마음속에 맺힌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지연은 먼저 친정집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부동산 사무소에 나간 사이에 집을 뒤져보려는 계획이었다. 성태는 옛날 일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과거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친정집에 도착한 지연은 아버지의 서재를 들여다봤다.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첩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먼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보았다. 1990년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그 중에서 지연의 눈에 띈 것이 있었다. 아버지가 어떤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여성이 젊은 시절의 영자와 닮아 보였다. 설마 지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분명히 시어머니 영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연인처럼 친밀한 모습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1993년 가을 영자와 함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연은 깜짝 놀랐다. 1993년이면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이었다. 그리고 영자도 이미 결혼한 상태였을 것이다. 지연은 더 찾아봤다. 다른 서류들 사이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다. 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검사 결과지였다. 자세히 보니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다. 문서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다. 피검사자는 박성태와 최도훈이었다. 그리고 결과는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다. 검사 날짜는 2015년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남편 도훈이 친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친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었다. 즉, 도훈과 자신이 배다른 남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지연은 온몸이 떨렸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서는 분명히 진짜처럼 보였다. 병원의 정식 양식이었고 의사의 서명도 있었다. 아빠가 왜 이런 검사를 했을까? 지연은 궁금했다. 그리고 왜 이 결과를 숨기고 있었을까? 지연은 더 조사해봤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아서 2015년경의 기록을 보았다. 그 해에 아버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도훈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내 아들인데 남의 아들로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것이다. 영자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우리의 과거는 묻혀야 한다. 하지만 도훈이는 내 피를 받은 아이다. 일기를 읽은 지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과거의 불륜 관계였고 그 결과 도훈이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했던 것이다. 지연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남편이 사실은 자신의 배다른 오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 같았다. 지연은 급히 문서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재를 나왔다. 지연아? 오늘 일찍 왔네. 성태가 딸을 보며 말했다. 네. 일찍 끝났어요. 지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다. 성태는 딸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요. 지연은 거짓말을 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남편 도훈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평소와 같이 행동하기 어려웠다. 자신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도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며칠째 이상하다니까. 도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제 보니 도훈이 아버지 성태와 닮은 점들이 보였다. 눈매라든지, 코의 생김새라든지, 어떻게 이제까지 못 봤을까 싶을 정도였다. 도훈아. 지연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왜 아니야? 그냥 추석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봐. 도훈은 아내를 위로하며 말했다. 너무 걱정 마. 이번 추석은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 둘게. 지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도훈이 엄마라고 부르는 영자가 사실은 자신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예지연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도훈이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배다른 오빠라는 사실을.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안 이상 그럴 수는 없었다. 이번 추석에 모든 걸 끝내자. 지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거짓된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어. 다음 날 목요일, 지연은 회사를 반차내고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러 다녔다. 먼저 아버지가 DNA 검사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영자가 과거에 살았던 동네를 찾아갔다. 옛날 이웃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오래된 상점 주인 중에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 70대 할머니였는데 지연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 그 젊은 부부 말이야? 참 안타까웠지. 남편은 맨날 출장 다니고 아내는 어린애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래서 옆집 총각이 자주 도와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 거야. 무슨 문제요? 뭐 젊은 남녀가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동네에서 소문이 났지. 그래서 그 총각이 결국 이사를 갔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지연은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버지와 영자는 분명히 과거의 불륜 관계였고 그 결과 도훈이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획을 세웠다. 이번 추석날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직접 물어보고 아버지가 진실을 말한다면 조용히 처리할 생각이었다. 아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 영자? 제 시어머니와 예전부터 아셨나요? 성태는 순간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저와 도훈 오빠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셨던 사이인가요? 성태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아니다. 너희들 결혼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야. 지연은 실망했다. 아버지가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마지막 준비를 했다. DNA 검사 결과와 아버지의 일기,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을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다. 추석날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추석이 마지막이야. 지연은 중얼거렸다.
모든 거짓이 끝나는 날이 될 거야. 한편, 영자와 성태도 각자 불안한 마음으로 추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둘 다 지연이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자는 며느리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설마 과거의 일을 알았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성태 역시 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며칠 전부터 자신에게 묘한 질문을 하고 집안을 뒤지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 설마 했다. 추석 전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한 예감 때문이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내일 저녁 식사 때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운명의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바뀔 날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30년간 숨겨진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사람의 삶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추석 당일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판내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준비해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DNA 검사 결과지, 아버지의 일기 복사본, 그리고 1993년도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다. 남편 도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지연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10년 넘게 사랑했던 남편이지만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여보, 일어나. 지연이 도훈을 깨웠다. 벌써 시간이야? 도훈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시댁에 일찍 가야지. 도훈은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뭔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여보, 혹시 엄마하고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왜?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했잖아.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중에 다 이야기할게. 도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고, 오늘따라 더욱 심해 보였다. 한편, 대치동의 영자네 집에서는 추석 준비가 한창이었다. 영자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차례 준비에 있지 않았다. 오늘 지연이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쩌지? 영자는 걱정했다. 며칠 전부터 며느리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하지만 설마 30년 전의 일을 알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 뭔가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도훈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니야. 왜? 며칠 전부터 표정이 안 좋으셔서요.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도훈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30년 넘게 아들로 키워왔다.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영자는 대충 둘러댔다. 도훈은 어머니의 말에 수긍했지만 최근 들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내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모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혹시 지연이가 뭔가 말 안 한 게 있나요? 지연이가. 왜? 요즘 계속 이상해 보여서요. 무슨 스트레스라도 받는 건지. 영자는 순간 긴장했다. 혹시 며느리가 뭔가 눈치챈 걸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회사 일이 힘든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다. 점심 무렵, 성태도 불안한 마음으로 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연은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연아, 괜찮니? 성태가 물어봤다. 네, 괜찮아요.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 가족이니까. 지연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가족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성태는 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톤이 신경 쓰였다. 오후 2시경. 지현과 성태가 영자네 집에 도착했다. 영자는 평소처럼 며느리를 맞았지만 눈빛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다. 어서 와. 지현아. 영자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현도 평소처럼 인사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지현의 인사가 형식적이고 차가웠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을 담아서 인사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사무적이었다. 성태와 영자가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도훈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연은 분명히 느꼈다. 성태 씨도 오셨군요. 영자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성태도 마찬가지로 어색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기 때문이다. 오후 내내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영자는 음식 준비를 핑계로 부엌에만 있었고 성태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다. 도훈만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어머니를 도와 차례 준비를 하고 장인어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다. 장인어른, 요즘 사업은 어떠세요? 도훈이 성태에게 물었다. 그냥 그럭저럭이야. 성태는 사위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이 젊은이가 사실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도훈은 장인어른의 대답이 평소보다 시큰둥하다고 느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았다. 지현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의 분노가 커졌다. 30년 넘게 자신과 가족들을 속여온 두 사람에 대한 분노였다. 오늘 저녁에는 정말 큰일이 날 거야. 지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후 4시경. 차례 준비가 시작되었다. 온 가족이 함께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조상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바로 산 사람들 사이에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모든 의식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도훈이 영자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연은 속으로 소리쳤다. 저 사람이 진짜 어머니인데. 차례가 끝난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소라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연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영자가 며느리에게 물었다. 괜찮습니다. 지연은 짧게 대답했다. 아직도 아이 계획은 없고. 이 질문에 지연은 순간 화가 났다. 자신과 도훈이 남매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아이 이야기를 하다니. 어머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도훈은 아내의 반응이 평소보다 강하다고 느꼈다. 여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왜? 잘못된 말 했나? 영자는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확실히 느꼈다.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도훈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평소에도 두 사람 관계가 편하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다. 엄마, 지연이가 요즘 좀 예민해요. 이해해 주세요. 도훈이 중재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연은 남편의 중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저녁 6시경.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지연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이 시간에 30년간 숨겨져 온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했다. 자, 모두 둘러앉아서 식사하자. 영자가 말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평소라면 즐거운 추석 저녁 식사였겠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다. 지연아, 많이 먹어. 도훈이 아내에게 음식을 올려주었다. 지연은 남편의 손을 바라봤다. 곧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이 손이 자신을 어루만져 준 손이 아니라 오빠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식사 전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연을 바라봤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무슨 이야기? 도훈이 물었다. 지연은 가방에서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다. DNA 검사 결과지와 사진, 그리고 일기 복사본들이었다. 30년 동안 숨겨져 온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자와 성태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다. 그들은 무엇이 벌어질지 직감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다. 식탁 위에 촛불이 흔들렸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지연은 손에 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쳐 놓았다. 영자와 성태는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지연아, 뭘 하는 거야? 도훈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30년 동안 모든 사람을 속여온 진실을요. 지연은 먼저 1993년도 사진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젊은 시절의 성태와 영자가 다정하게 찍힌 사진이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지연이 말했다. 1993년 가을에 찍힌 사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찍으신 사진이에요. 도훈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뭐야? 아버지와 우리 엄마가. 그렇습니다. 제 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연인 사이였던 거예요. 말도 안 돼. 도훈이 소리쳤다. 그럴 리가 없어. 영자는 급히 부인했다. 지연아, 이건 오해야.
그냥 우연히 찍힌 사진일 뿐이야. 오해라고요?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지연은 아버지의 일기 복사본을 꺼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1993년 10월 15일. 영자와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출장이 많아서 자주 집을 비운다. 나는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다. 성태가 급히 가로막으려 했다. 지연아, 그만해. 왜요? 진실이 부담스러우시나요? 지연은 계속 읽었다. 1993년 12월 3일. 영자가 임신했다고 한다. 아이가 내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시기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 도훈은 충격에 빠져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1994년 3월에 태어났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했다. 지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지였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지연이 서류를 들어 보였다. 2015년에 아버지가 몰래 받은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박성태와 최도훈의 친자 관계가 99.9%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도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훈 오빠. 지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제 배다른 오빠예요. 식탁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30년간 숨겨져 온 충격적인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다. 영자는 눈물을 터뜨리며 부인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도훈이는 내 남편의 아들이야.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3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온 게 지겹지 않으세요? 성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지연이 소리쳤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요?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서. 도훈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남매인 거야? 그렇습니다.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는 남매였어요. 모르고 1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온 거예요. 영자는 절규하며 말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냐고요? 지연이 시어머니를 노려봤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른 결과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평생 숨기고 살아온 거예요. 성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우리도 너희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 하지만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고, 확신할 수 없어서 DNA 검사까지 받으신 거 아니에요. 지연이 반박했다. 2015년에 확실해졌잖아요. 도훈이 아버지. 아니. 영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영자는 울면서 대답할 수 없었다. 침묵이 곧 인정이었다. 그럼 내 진짜 아버지는? 도훈이 성태를 바라봤다.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도훈아, 정말 미안하다. 도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미친 일이 어떻게. 도훈아,
진정해. 지연이 말했다.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내 여동생이라는데 어떻게 진정해? 도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10년 넘게 사랑해온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여동생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영자는 지연에게 무릎을 꿇었다. 지연아, 제발.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밖으로 알려지면 모든 게 끝나. 모든 게 끝나요? 지연이 비웃었다. 이미 끝났어요. 어머니. 30년 전에 이미 끝났던 거예요. 성태도 딸에게 애원했다. 지연아,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버지는 제 인생을 2번 망치셨어요. 한 번은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했고, 또 한 번은 그 결과를 숨겨서 제가 오빠와 결혼하게 만드셨어요. 도훈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못 견디겠어. 이런 집에 있을 수 없어. 도훈아, 어디가? 영자가 소리쳤다. 어디든. 이 미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도훈이 집을 나간 것이다. 지연은 차갑게 말했다.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까 각자 책임져야죠. 지연아. 영자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고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지연아, 어디 가려고? 성태가 물었다. 집에 가요. 제 진짜 집으로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혼 준비를 할 거예요. 이혼? 영자가 깜짝 놀랐다. 당연하죠. 오빠와는 부부로 살 수 없으니까요. 지연은 문 앞에서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 추석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추석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진짜 며느리를 볼 자신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지연이 나간 후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영자와 성태는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폭발로 인해 2 가정이 모두 파괴되었다. 추석 저녁 식탁에서 벌어진 이 폭로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영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무너져 내렸다. 평생 지켜온 체면과 가족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성태는 딸이 떠나간 자리에서 오열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2 아이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렇게 운명적인 추석 저녁이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의 시작이었다. 진실의 폭발은 모든 사람을 불행으로 이끌 것이었다. 도훈이 집을 나간 지 벌써 3시간이 지났다. 그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찬 바람이 불어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 빠져 있었다. 내가 정말 지연이의 오빠라고? 도훈은 혼잣말을 했다. 10년 넘게 사랑했던 아내가 내 여동생이라고? 도훈은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떠올려 봤다. 지연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프러포즈를 했을 때의 기쁨, 결혼식 날의 행복,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아니, 감정은 진실했지만 관계가 잘못되었던 것이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어머니, 영자와 아내. 아니, 여동생 지연에게서 온 전화였다. 하지만 도우는 받을 수 없었다. 지금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 지연은 친정집에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성태는 아직 영자네 집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지연은 혼자 방에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지연은 자문해봤다. 도훈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오빠라는 사실을 안 이상, 더 이상 부부로 살 수는 없었다.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연의 휴대폰에 도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연아, 나는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시간이 좀 필요해. 며칠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연은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도훈도 자신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성태가 들어왔다. 그는 완전히 지쳐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아빠. 지연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성태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연아,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래도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도훈이가 좋은 사람인 걸 알았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요? 지연이 비웃었다. 제 오빠를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결혼시키신 거예요? 성태는 대답할 수 없었다. 딸의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아빠,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지연이 말했다. 2015년에 DNA 검사를 받고 확실해졌잖아요.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성태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때는 너희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 도훈이도 좋은 남편이었고, 너도 만족스러워했고, 차마 그 행복을 깨뜨릴 수가 없었어. 행복이라고요?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연아, 아빠는 비겁하셨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 저희를 계속 속이신 거예요. 성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딸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영자는 혼자 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내가 뭘 한 거지? 영자는 혼잣말을 했다. 30년 전의 그 순간을 떠올려 봤다. 젊은 시절, 남편은 사업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고, 어린 아들을 키우며 외로웠던 그때, 이웃에 살던 성태가 따뜻하게 다가왔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이었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거나, 전구를 갈아주거나, 어린 도훈을 봐주거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졌다.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 결과는 평생을 따라다녔다. 영자는 도훈이 태어났을 때를 기억했다. 아이를 보는 순간
성태를 닮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고, 영자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도훈아.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회사의 휴가를 내고 계속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지연에게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정말 헤어져야 하나? 도훈은 고민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남매가 부부로 살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시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었다. 도훈은 결국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아니. 지연아. 오빠. 지연의 목소리도 슬펐다. 우리 정말 헤어져야 하나?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저도요. 하지만 우리는 남매예요. 둘 다 울고 있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다. 그럼 이혼하자. 도훈이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네. 지현도 동의했다. 전화를 끊은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울었다. 10년 넘게 쌓아온 사랑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저녁, 성태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자 씨,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다. 그럼 내일 만나죠.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30년 전처럼 둘만의 대화였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과거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후회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영자가 물었다. 아이들이 이혼하겠다고 해요. 성태가 대답했다. 당연하죠. 남매가 어떻게 부부로 살겠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30년 전의 실수가 자식들의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네요. 성태가 말했다. 그래요.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불행해졌어요. 미안해요. 영자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그날 이후 두 가정은 완전히 갈라졌다. 도훈과 지연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영자와 성태는 각자 죄책감에 시달리며 지냈다. 추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한때 화목했던 가족들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고, 30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다. 진실이 밝혀진 대가는 너무 컸다. 모든 사람이 불행해졌다. 영자는 며느리를 잃었고, 성태는 딸의 원망을 받게 되었다. 도훈과 지연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각자 다른 길을 걸어야 했다. 무너지는 가문. 그것이 30년 전 금지된 사랑의 최종 결과였다. 한순간의 실수가
두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고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이혼 절차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도훈과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 나누기도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제3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연이 말했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도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일반적인 이혼 부부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슬픔과 안타까움만 느껴졌다. 그럼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서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두 사람은 잠시 계단에서 멈춰 섰다. 지연아.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네. 후회는 없어. 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후회요? 오빠를 사랑했던 건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런 관계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게 아쉬울 뿐이에요. 나도 너를 사랑했던 시간들은 소중해. 그게 잘못된 사랑이었다고 해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남남이 될 것이었다. 그럼 잘 살아. 지연아. 오빠도요. 행복하세요.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10년 넘게 함께 걸어온 길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했다. 한편 영자는 혼자서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아들 도우는 이혼 후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 며느리 지연과는 아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영자는 매일 빈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후회하고 있었다. 30년 전에 저지른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내가 뭘 한 거지? 영자는 거실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다. 예전에는 도훈이 자주 찾아왔고 명절 때면 지연도 와서 집안이 떠들썩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훈에게서 온 전화였다. 도훈아.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어색했다. 예전처럼 다정한 엄마가 아니라 격식을 차린 호칭이었다. 잘 지내고 있니? 네. 그럭저럭요. 엄마는 어떠세요? 나도. 그냥 그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30년 넘게 모자지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관계도 애매해졌다. 도훈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도훈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다. 저도 엄마가 힘드실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엄마도 모르겠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엄마, 저 먼저 끊을게요. 그래. 몸 조심해. 전화가 끊어진 후 영자는 더욱 큰 외로움을 느꼈다. 아들과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없게 되었다. 성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딸 지연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있었고, 부동산 사무소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성태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사무소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다. 만약 그때 영자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만약 도훈이 태어났을 때 진실을 말했다면, 만약 2015년에 DNA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아이들에게 알렸다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성태는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하지만 지연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지연은 혼자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녀가 이혼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 이유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지연 씨,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동료가 걱정해 주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요. 정리할 일들. 그 말이 적절한 표현이었다. 30년 동안 얽히고 설킨 인생의 실타래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지연은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를 받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물론 증오하지도 않았다. 다만 실망감이 너무 컸다. 한 달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도훈과 지연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혈연 관계는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오빠와 여동생이 되었다. 도훈은 새 직장으로 이직을 결심했다.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예전 생각이 자꾸 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지연도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다. 서울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지연은 이혼 확정 통지서를 보며 중얼거렸다. 10년 넘게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이제 그 잔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영자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성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태 씨, 아이들 이혼이 끝났어요. 그렇군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크네요. 그래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태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속죄하며 살아야죠.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해요.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겠네요. 두 사람의 전화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30년 전에 시작된 잘못된 인연이 마침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꿈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잔인한 현실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 영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지연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보내지는 못했다.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아니,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내 얼굴을 볼 자신이 없구나. 성태도 비슷한 심정으로 일기를 썼다. 지연이가 나를 용서할까? 아마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권리가 있다. 나는 그 애의 인생을 망쳤으니까. 도훈은 새로운 원룸에서 지연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결혼 반지, 함께 찍은 사진들, 여행 기념품들. 모든 것이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다. 지연은 부산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그렇게 진실의 심판이 내려졌다. 30년간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 대가로 모든 사람이 각자의 벌을 받게 되었다. 영자는 외로움을, 성태는 딸의 원망을, 도훈과 지연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추석은 정말로 영자에게 두려운 추석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며느리를 볼 자신이 없게 되었다. 지연이 며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녀를 볼 면목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행복해지지 못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불행해졌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의 필연적인 결말이었다. 정의는 때로는 잔혹하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을 이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혼이 성립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계절은 어느새 다시 가을이 되어 있었다. 작년 이맘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시점이었다. 지연은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울을 떠나면서 모든 과거와 결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지연 씨, 오늘 회식 참여하실 거죠? 새로운 동료가 물어봤다. 네, 참여할게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에는 회식 같은 자리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편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옛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부산의 새로운 삶은 나쁘지 않았다. 바다를 볼 수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끔 해변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완전히 과거를 잊을 수는 없었다. 특히 도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다. 사랑했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오빠는 잘 지내고 있을까? 지연은 가끔 궁금했다. 도훈은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었다. 이전 회사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혼자 사는 원룸은 좁았지만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최 부장님,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후배 직원이 말했다. 그래. 도훈이 웃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도훈도 지연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다.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독서를 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역시 지연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가끔 길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순간 가슴이 뛰기도 했다. 지연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도훈도 가끔 궁금했다. 영자는 여전히 대치동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아들 도훈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했지만
예전처럼 편한 대화는 나누지 못했다. 며느리 지연과는 아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건 줄 몰랐네. 영자는 혼잣말을 했다.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다. 예전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이제는 텅 비어 보였다. 영자는 가끔 TV를 크게 틀어놓기도 했다. 너무 조용한 것이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요리를 할 때도 습관적으로 여러 인분을 만들어서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 많았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요리했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 영자는 가끔 동네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종교를 가져본 적은 없었지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었다. 신부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영자는 고해성사에서 고백했다. 하느님께서는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영자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자신의 잘못으로 두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다. 성태는 부동산 사무소를 정리하고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일보다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 것이었다. 편의점 일은 단순했다.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가는 것이 전부였다. 복잡한 인간관계나 어려운 상황을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단골 손님이 인사를 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태는 짧은 대화만 나누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태는 매일 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서 딸 지연을 생각했다. 부산으로 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성태는 자책했다. 그의 추석이 다가왔다. 작년 이맘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시점이었다. 네 사람 모두에게 추석은 이제 아픈 기억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지연은 부산에서 혼자 추석을 보내기로 했다. 새로운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이번 추석만큼은 혼자 있고 싶어요. 지연이 말했다. 추석 당일, 지연은 해변가를 걸었다. 작년 이날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시댁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했던 그 순간, 도훈이 집을 뛰쳐나간 모습,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밤, 1년이 지났구나. 지연은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바다 냄새가 났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었다. 도훈은 서울에서 혼자 추석을 보냈다. 회사 동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지만 역시 거절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영자는 혼자서 간단한 차례상을 차렸다. 아들도 며느리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조상님께 절을 올렸다. 조상님들, 저희 집안이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영자는 절을 하며 속으로 말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성태는 편의점에서 혼자 야식을 먹으며 추석을 보냈다. 손님들은 거의 오지 않았다. 모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지연아. 성태는 딸의 이름을 불러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 늦게 성태는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연아, 아빠다.
오늘이 작년 그날로부터 1년이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 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다오. 지연은 아버지의 문자를 보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아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는 괜찮아요. 짧은 문자였지만 성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해 추석이 지나갔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추석이었다. 모두 혼자였고, 모두 외로웠고, 모두 아팠다. 3년이 더 흘렀다. 지연은 부산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가끔 소개팅도 나갔다. 하지만 아직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도훈도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도 했다. 가끔 맞선도 받지만 역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다. 영자와 성태는 각자 홀로 늙어가고 있었다. 자식들과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는 아니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영자는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차라리 추석이 오지 말았어야 했다. 영자는 혼잣말을 했다. 그 말은 4년 전 그 운명적인 추석에 대한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관계가 파괴된 그날에 대한.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영자는 빈 술잔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며느리를 볼 자신이 없다던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TV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졌다. 집안이 어둠에 휩싸였다. 영자는 일어나서 불을 켜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끝이라는 글자가 떠오르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행복한 결말은 없었다. 오직 상처와 후회만이 남았다. 그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의 잔혹한 결말이었다. 진실은 때로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하지만 그것이 감춰져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이번 추석이 두렵다던 영자의 말은 예언이 되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어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었다. 차가운 겨울밤. 네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다. 잔혹한 여운만이 남았다.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져 파멸로 끝났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